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 시청자분께 각자 자기소개 좀 잠깐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EDB 코리아에서 1월부터 지상을 맡고 있는 김희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코 오픈소스 사업부 서성한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EDB가 이제 오픈소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EDB 오픈소스인데 포스트그레스QL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EDB는 뭐가 다르지? 그리고 요새 또 AI 시대 때 과연 이게 뭐 RDB만 갖고 되는 건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께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두 분께서 좀 시원하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진하게 그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장님은 이 오픈소스 예전부터 쭉 이 분야에 계셨잖아요. 네네. 10년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소스가 계속 더 익스포넨셜하게 계속 확장되리라고 그때 좀 그런 걸 좀 예측하셨어요? 주로 이제 첫 번째 오픈소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생긴 걸 보면 네. 201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이때로 돌아가서 볼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리눅스 OS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십 개에서 100개 가량 정도 되는 리눅스 배포판 업체들이 있었고요. 네. 많은 업체들이 보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눅스 커널이라는 OS 커널이 있고 거기에 각종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를 붙여가지고 만든 배포판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커널 자체의 기여보다는 그런 배포판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에스코어의 전신 이제 팀엑스 코어고 저희가 팀엑스 윈도우라는 OS를 만들 때도 결국은 그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오픈 소스를 개발해서 내가 거꾸로 커뮤니티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내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안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고립되는 구조로 가면서 왜냐면 처음에 그걸 해가지고 UI 좀 해가지고 네. 파는 거 쉽겠지만 팔고 나서 뭔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네네네. 커뮤니티에 기여를 안 하게 되면 기술력이 그런 거 커버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들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대응인데 그 장애 대응은 결국은 엔진에 대한 역량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관계성으로부터 얼마나 기민하게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고 패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여가 되면서 결국은 지속적인 이제 품질 이슈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리더들한테 시장을 이제 내주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 제 기억에도 한 15년 전, 2010년대? 뭐 그때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나중에 그 성공한 데는 많이 못 봤고 많이 없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그래서 저는 그 오픈소스 전문 기업이라고 하면 결국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 그리고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벤더들하고도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예, 오픈소스 플레이어들끼리 파트너 간에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런 게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니까 네. 신뢰를 미리 평소에 신뢰를 받아놔야지. 아, 그렇죠. 신뢰 기여도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판 고객이 야 이거 좀 해결해줘 해가지고 그걸 커뮤니티에 내가 올려왔자 네. 누가 뭐 그걸 꼭 금방금방 해주라는 보장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특히 이제 기업 관계자들 그 리스크를 많이 체크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분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오픈소스에 대한 이런 수용성이라든지 어떤가요? 느낌이 필드에 훨씬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5년, 10년도 아니고 5년 5년 전만 전에? 해도 예를 들어서 금융권 IT 인프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어떻게 오픈소스 어떻게 쓰냐. 상용 소프트웨어밖에 못 쓰지. 하지만 지금 오히려 보수적인 금융권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왜냐하면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오픈소스의 그런 기술적인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기술 더, 지원도 점점 페이드아웃되고 그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투자한 거에 대한 매출을 다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AI 쪽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원래 본연의 투자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표준을 리딩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별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기술 분야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픈소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기업 관계자분들도 그걸 이제 많이 느끼고 느끼시는 계십니다. 거군요.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변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IT 인력 개발자분들이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픈소스 DB 너 뭐 쓰니? 이렇게 물어보고 덜컥 썼다가 이제 나중에 개발하고 운영 단계에서 장애가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오픈소스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커뮤니티를 봐야 되고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벤더가 누구냐. 그리고 벤더의 전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도 라이센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파치 라이센스가 뭐고 GPL이 뭐고 얘가 어디까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라이센스는 기본 소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교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보안 취약점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걸 관리하면서 전사 프로세스를 잘 갖추는 것. 이 두 부분이 잘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리딩 벤더라고 하면 결국 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뭔가 기여를 네. 한 벤더를 말하는 거네요. 예, 그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커뮤니티의 메인테이너들과 커뮤니티 커미터들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그 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기여하면서 네, 회사일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오케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EDB가 이제 포스트그레 SQL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벤더 중에 하나. 네. 사부장님 말씀하신 이런 이제 오픈소스 이제 뭔가 우리가 고를 때 어떤 이제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EDB는 과연 네네. 그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네네. 네. 네. 그런 얘기 또 EDB가 또 요새 AI 시대 때 어떤 또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변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많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도 사실은 이제 DB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난 수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소스이면서 어떻게 그 신뢰가 가장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 쓰게 되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픈 특징 때문에 또 다양한 그 기술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것도 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모든 DB 표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오사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PostgreSQL 자체가 오히려 더 SQL의 표준에 더 맞는 DB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ostgreSQL만 하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에 사실은 100개 이상의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OLTP를 하는 뭐 밴드부터 포함해서 이제 올랩이나 최근에 이제 AI를 위한 벡터까지도 하는 거 기본으로 가는 것도 꽤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텍스서치나 뭐 지오스페이셜이나 타임 시리즈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PostgreSQL만으로 해도 이제 하나의 어떤 IT 센터를 다 운영하는 에코가 엄청 크다는 거죠. 네. 네네. 그 중에 사실은 EDB도 하나에 이제 불과한데,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고PD님의 명성이면 사실은 벤더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 저 안 해요. 머리 아파. 지원 같은 거, 그 생각하면, 파는 건 오케이. 네네네. 지원 네. 생각하면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리면 뭔가 하면 이제 PostgreSQL 같은 경우에 ORG에 들어가서 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관리 도구 같은 거 붙여갖고, 그냥 파시면은 벤더가 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오픈소스가 이때까지 잘 못됐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팔고 난 다음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또 발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오픈소스라고 막 그냥 관리 도구만 추가하고 파는 걸 저는 사실은 이제 셀러 입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의 어떤 정당한 구성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구성원이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측면을 6개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은 뭔가 하면은 2023년에 만들어진 포스트그레 코드 중에 네. 30%를 저희가 이제 코드를 기여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뭐 AWS도 있고 상당 부분 많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30%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저희는 24년 기준에서 한 900명 정도의 인원이 사실은 이것만 계속 개발을 하고 커뮤니티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뭐 포스트그레 SQL의 아버지인 마이클 스톤버리도 포함을 해서 브루스라든지 이제 피드 이런 분들 포함해서 계속 이제 서로 상 교체를 하면서 계속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코어 멤버이자 또 네네네. 회사의 또 주축적 맞습니다. 멤버이긴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상업적인 냄새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독립심과 자립심도 강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확신이 엄청 들어찬 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여를 일단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기업이 또 뭐 혁신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 맞는 포스트그레 SQL을 또 처음 저희가 개발한 회사가 또 이듬입니다. 그래서 저희 버전의 상용 버전도 있지만 네. 지금도 보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PG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용 에크스프레스를 쓸 수 있는 이 영역은 또 저희가 기여를 해놓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컨테이너도 스테이트풀 네네네. 가니까 포스트그레가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에 기여를 저희가 기여한 거네 그냥. 네네네네. 그럼 다른 네. 데들이 그걸 또 다운받아서 해서 할 수 또 있게 다른 돼 버전을 또. 만들겠죠. 네네네. 네. 예. 그렇지만 그건 저희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이제 오픈소스의 호환성이 좋은 부분, 그다음에 개방성이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쁘다는 생각은 않고요. 왜냐하면 또 음. 그네들에도 귀한 부분이 있을 거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혁신을 저희가 많이 도모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저희 이제 특정 고객사에서 나왔던 그 이슈 부분입니다. 국내 기업에. 네, 국내 기업입니다. 그 특정에 있는 기업의 DB를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그 특정 기업 중에 이제 저희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지원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짧은 시간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제 이제 버그 픽스를 해서 다음 버전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포스트그레스를 도입한 다음에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까지 받았을 경우에 사실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버그 패치나 픽스까지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우리 이런 문제 좀 해결해줘. 하면 EDB가 이거를 커뮤니티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네네. EDB 자체에서 이걸 바로 그렇죠. 해결해 준 거죠. 그렇죠. 뭐 근데 아까 같이 그냥 단순하게 커뮤니티 버전 다운받아가지고 좀 약간 좀 자기네 좀 씌워가지고 파는 데들은 네네. 저걸 하려면 네. 자체 기술력이 없다면 네. 커뮤니티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럴 네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장애 지원의 난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그 고객은 포기를 하거나 그렇네요. 커뮤니티에 맡겨놓고 그냥 하세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아까 벤더 종속, 왜냐하면 저희가 말 그대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일단 오픈에 반대하는 말이 일단 폐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쇄를 덜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말씀 주셨지만 뭐 OS부터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바뀌고 툴 바뀌고 이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종속화가 되어 있는 마지막 공간이 지금 DB라는 공간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락인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DB 자체가 이제 오사다 보니까 저희는 엔터프라이즈용 저희 이제 그 포스트그레 버전에 95% 이상의 오라클 코드를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 쓰고 있는 걸 갖다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도 되는 정도의 네네. 95% 정도 이상의 호환성을 지닌 이제 그런 특수 모듈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존의 오라클을 쓰시고 있는 고객들도 쉽게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오라클 익숙한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특별한 교육 없이 저희 쪽에 이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즉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의 1위로부터의 약간 자유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TCO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 왼쪽에 있는 부분에 이제 이게 신문 기사 났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발췌한 건데 네. KT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몇 가지 DB를 많이 쓰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특정 DB를 다 쓰지 않고 일부 EDB를 써서 이제 그 절감했다는 비용 자체가 2,000원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 한 2년 전의 기사거든요. 네. 예. 도입하고 가신 분들은 상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KT에서 2천억이면 저게 20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네네. 어? 예. 근데 이제 5년에 2,000억이니까 이제 뭐 네, 가격이 어쨌든 사실은 간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모님 말씀하셨던 오픈소스 효과가 뭘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TCO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 중에 하나고. 라이센스 그 차이 때문에 저게 효과가 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1위 업체의 기술 기반의 인력 자체가 사실은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경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라이센스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자에 대한 어떤 수급 자체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네네네.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유지보수 같은 거. 네네네. 그리고 이제 딴 데하고 틀리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정도의 호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개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추가로 이제 발생하지 않은 거죠. 네. 기업에 뭐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뭐 옛날 트랜잭션이 있었다면 이제 분석도 있고 네네네. 또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요새 또 AI 워크로드 맞습니다.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뭔가 오픈소스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로 네네. 다 네. 커버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좋겠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 예. 저희가 만든 보고서 내지는 테스트에 의하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1등 제품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성능까지 나오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발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1등 제품과 버금가게 또 고가행성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또 피처들을 집어넣어서 예,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구성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어떤 고객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에 이제 전혀 그 의심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벡타DB가 AI용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PG 벡터라고 하는 그 포스그레 쪽 안에 또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PG 벡터가 다른 것보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또 AI용 DB를 갖다 놓는다면 옛날부터 2000년부터 봤던 또다시 뭐 데이터 스파게티나 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벡터 DB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피처를 갖고 있는 걸 쓴다라면 그러니까 DB가 두 번에 필요 있는 게 아니죠. 네네. 한 번을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 DB가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 이슈도 마찬가지고 복잡한 관리성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AI 엑셀레이터 하는 거는 PG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PG 벡터라고 하는 게 제가 말 그대로 벡터용 피처거든요. 근데 이거를 레그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앞단부터 이제 해야 될 스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림자기는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의 박스 자체가 다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 짜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 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네, 전처리서부터 파이프라인인 거죠. 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전 구간은 아니지만 네. 엑셀레이터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그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상당 구간에 이런 그 기능, 그러니까 그 스텝들을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자동화시켜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걸 좀 약간 그런 편의성도 그렇고 이제 관리성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이제 AIDB가 커버하는 영역이겠네요. 네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예. 거니?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쿼리문으로만 다 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네? 네네. 저걸 네. 다시 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예. 그냥 알고 있는 커맨드 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을 최소화시키는 영역이 있는 거죠. 네. 예. 왼쪽에 어플라이언스 올레 네. 그린플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거는 뭡니까? 저건 어떤 의미죠? 뒷단에 좀 비중있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린플럼도 PostgreSQL을 포크를 떠서 개발한 가장 성공한 포스트그레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린플럼이 포스트그레스QL에서 네, 맞습니다. 포크 떠서 만든 거예요? 네네네네. 나 그거 몰랐네. 그래서 우연찮게 요즘 제가 한국에 이제 그린플럼을 가져온 사람이긴 한데 2008년도에 네. 어쨌든 그게 이제 확산이 돼서 사실은 한국의 어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표준으로 쓰이게 정도로 많이 굉장히 쓰이고 좋은 있죠.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작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브로드컴에 인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 향후 방향성이 좀 애매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오픈소스를 저희 버전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4월 달에 출시가 곧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조금 색다른 뉴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민 뉴스가 될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브로드컴 그 라이센스 이슈에 네네. 고민하는 기업들은 네네. 대안으로서 네네.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린플럼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저희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저희 쪽을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PostgreSQL 계통의 제가 적통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LTP 쪽을 잘 처리했던 그런 신뢰와 기반을 가지고 이런 올랩에 대한 부분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네네. 예. 기존에 이제 거리 처리도 그러니까 저희가 EDB가 잘해왔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스케일 아웃 형태, MPP 형태로 운영되는 분석 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동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TP 따라가고 뭐 AI 따라가고 이런 분석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세 군데는 한 곳에 이제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제 종속도 없애고 그 다음에 티쇼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대용량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니까 대용량의 데이터 그렇죠. 페타바이트까지 네, 있는 거죠. 네네네. 빨리 분석할 때. EDB 고객 레퍼런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미 통신, 금융, 공공, 커머스 쪽에 한 100개 이상의 고객이 잘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분석 쪽의 고객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네. 일단 저희 OLTP도 이 정도 정도의 올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고객이 있긴 하나 전용 분석 쪽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그린플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형태의 고객군이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서비스나 그다음에 IT 업체나 텔레콤 업체들을 포함해 갖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하게 이미 이제 검증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오라클에서 뭐 제대로 마이그레이션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되는 건지
가봐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실제로 많이 해주셨으니까 예. 마이게이션을 네네. 소부장께서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것이 결국은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게 잘 될 수 있는 건지 타진해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에스코어는 기존의 그 오사 제품들을 포스트그레스QL로 바꾼 게 이제 100개 이상 시스템을 저희는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프리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타진을 해보고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수 산정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TCO를 재야 되는데 일단 해보고 나니까 이거 좀 비용이 계속 늘어야 해서 예산을 더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 산정을 해드리고 그 사이징까지 해서 그 라이센스는 얼마나 들어갈지 이걸까지 딱 정해드려야 마음 놓고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프리마이게이션 요거는 대략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프리마이그레이션은 뭐 시스템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자체는 네네네. 2주고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은 그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프리마이게이션은 저걸 원하는 데가 있으면 네. 전 좀 예. 무료로 해주시는 그래서 겁니까?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EDB 코리아도 좋고 네네. 에스코어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네네.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예. 특히 DB 마이그레이션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DB 마이그레이션 자체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부분, 스키마 변환하고 데이터 이관하고 그다음에 DB 프로시저 포함해서 애플리케이션 DB 프로그램 이관하는 작업들, 이걸 잘해야 결국은 이관이 되는 것이고, DB 자체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고객하고, 그러니까 에스코어랑 고객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자동화된 도구들도 이제 보유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노하우들을 이제 그 앞에 레그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술 지원한 노하우들, 마이그레이션 노하우들을 DB에 축적해가지고 AI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고, 그거를 내과시켜 네, 저희는 이걸 저희의 기술 지원 포탈이 있는데, 기술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AI적 요소를 넣어가지고 전문 엔지니어가 이 내용을 같이 조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뭐 100여 개 이상의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DB에서 포스트그레로 이제 EDB로 전환 프로젝트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DB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의 장점입니다. 방법론은 앞서와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아키텍처적으로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결국 기본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또 다른 RDB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이중화 구성을 했던 경우가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액티브 클러스터 구조로 이제 리드 라이트가 동시에 가능한 구조로 RAC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오라클 RAC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기서 그 이제 이파스로 이제 전환할 때 프로젝트 많이 하셨으니까 팁 하나만 좀 말씀해 주셨다면. 네. RAC 구조는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죠. 모든 트래픽들을 다 하나의 원장에다가 다 때려 넣고 저기서 모든 일을 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현대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내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각 서비스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측에 있는 아키텍처로 점점 바뀌게 될 것이고요. 서비스 단위로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이중화 구성으로 가게 되면 그 RDB RAC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 MSA하고 또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면 더더욱 이제 모놀리틱한 구조가 이제 덜 중요해지고, 이렇게 가야지 빠른 서비스를 적용하고 그 비즈니스 상황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어떤 고객하고 이제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고객은 사실은 이제 오라클 전체를 내린 고객이었거든요. RAC 포함해서. 네. 제가 또 이런 ODIF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TCO가 똑같아도 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네. 왜냐하면
오라클은 사실은 보통 난공불락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 IT를 그릴 때 오라클을 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해체 가능한 걸로 바꿔놨다는 거죠. 말씀하신 아, 것처럼. 네, 그게 네. 이제 MSA라고 픽 대교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헤게모니나 어떤 이런 벤더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럼 이 벤더도 EDB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문제는 저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저희의 대체품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전한 관계로 발전도 되고 그다음 아까 이제 모놀리틱 예전에 약간 난공불락인 요소를 갖다가 이제는 해체는 가능한 이제는 대체가 가능한 걸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요소가 더 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EDB가 어떤 식으로 또 오픈소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핵심만 잘 딱 시청자분께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